Y뉴스. 오늘 저희 Y뉴스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정영식 판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후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항소심 맡은 그 판사, 정형식 판사.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 후폭풍이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후폭풍이 지금 어느 정도길래요? 오늘 5일째잖아요. 예. 아주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잠시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이미 청원이 또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고 이미 500개가 지금 넘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한 사람이 500개라는 게 아니라 청원의 네, 예, 가지수. 각기 다른 청원의 네. 숫자가 50개가 넘어요? 그 지난 5일 날 처음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사 청원에는 오늘 7시 현재로 2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 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일반인들의 시각 말고 법원 내부의 시각, 판사들의 시각은 어떤가? 그걸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예, 판사들이 참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렇죠. 아까 외교관들 말씀하셨지만 더 주저합니다. 더 주저해요. 그러니까 판결문 기록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기록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자제합니다. 그렇지만 양형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 날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요 글에 이미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다른 현직 판사의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법원 내부에서는 예.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예. 또 정영식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내부에서만 수군수군대는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건데 권영철 기자가 좀 깊숙이 여론을 취재해 보셨다고요.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 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한 부분. 겁박에 의한 피해자. 예. 또 하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예, 예. 자신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고심해왔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36억 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뇌물 공여액이 1억 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 공여가 집행유예라면은 새로운 양형 기준을 창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정 판사가 창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판사들이 해요. 예. 그 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이른바 3-5 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많았거든요. 사모법칙이라는 건 이제 1심과 2심에서 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거나 기소됐을 때 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가끔 있고, 통상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사례를 들자면 많습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 1심 법원은 징역 4년이었는데 예.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5. 예.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역시 3-5.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은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을 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왜 돈을 줍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바탕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 성격이 강하죠. 보험처럼. 사실 특정한 대가성보다는 보험 성격이 강한 건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을 주는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겁박이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급박에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예. 급박했다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줬겠느냐 그런 얘기.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거냐?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에는 뇌물죄라고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뇌물 액수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상하지 않냐. 뇌물이 성립하면은 횡령이 되고 또 외국까지 가서 돈을 줬으면은 예. 재산 국외도피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지. 새로운 뇌물의 유형이 나왔잖아. 요구형 뇌물. 뇌물은 뇌물인데 요구형 뇌물, 겁박에 의한 뇌물은 괜찮다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달라니까 줬다. 예. 그 이미 과거에 있던 얘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데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돈을 준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녹취록이 나오겠습니까? 녹음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과거에는 정경유착이었던 행태들이 왜 이번에는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받는가가 명쾌하게 설명 안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여론은 뭡니까? 판사들의 여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언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이게 판결 다음 날 인터뷰 했던가요? 그렇게 나오죠. 기사에. 예.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예.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면은 창원지법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징계를 받았냐? 법원 조직법 65조의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 내용 공개 금지 위반이 아니냐? 물론 언급에 뭐 1대 1이었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 법리 부분 명확했다.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인데 마치 네. 본인의 단독 재판인 것처럼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이게 옳았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군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도 근데 언론 인터뷰 하긴 하잖아요. 뭐 설명하는. 제가 법조를 출입한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 정도는 했는데 예.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단독 인터뷰하는 형식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법원 내 여론, 판사들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영식 판사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이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과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 우리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가 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법관들도 이 법관에 대한 특혜가 자기네 개인으로 잘 봐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판결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주권자이기 한다. 때문에. 울림이 있는 마지막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